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부산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예. 이 물건은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거나 낙찰을 받아서 실제 처리해 본 경험은 없는 물건인데, 부산에서는 유명한 아파트죠. 위치가 좋고 유동이 많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서 네오스포 이러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오스포. 자,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두 번 유찰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왜 이런가, 얼마나 낙찰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토지 대지권은 3.9평. 자, 여기 보시면 대지권이 굉장히 적은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25.6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집가가 비싼 동네라서 그런지 대지권 이렇게 적게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향후에 어떤 큰 재산적 가치는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대지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감정가 2억 4,900, 최저가 64%, 1억 5,936만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박 누구누구, 박 땡땡 같은 사람인 걸로 보이고, 채권자는 파산 관제인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 17일 날 1차 2억 4,900 진행했습니다. 자, 2억 4,900이 감정이었다. 자, 그러나 2020년 1월 21일, 오늘이 23일인 것 같습니다. 23일이죠. 1억 9,920만원. 자, 유찰됐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5일 1억 5,936만원 진행 예정이다. 자, 부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도시 어떤 그 중심 상업지역 역할을 하는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형태를 볼 때는 복도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세대 수를 아주 밀도 있게 밀어넣은 그런 아파트.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층당, 출입구, 세대 출입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관이 확인해 보니까, 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보시면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 자, 방 누구누구. 자, 이렇게 돼 있고, 2013년, 자, 13년 1월 30일 근저당 L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는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이 됩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서 이 날짜 이후에 있는, 시간별로 나열을 했죠. 이 이후에 있는 후순위 날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자, 그렇게 소멸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 법제 안에서는, 부동산 법제 안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처럼 아주 상세하고 아주 그 깊이 있는 설명까지 더한 수업이 아니라, 일단은 우선 개론, 전체적인 어떤 개론 형태의 어떤 그 전반적인 설명만 넣은 수업이지만, 그렇지만 그 영상을 보고 제 설명을 듣는 것과 보지 않고 듣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말소 기준 등기와 관련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압류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따라서 인수할 권리는 없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무엇이 있는가? 등기사항에 인수할 건 없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소멸된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 소유자는 지금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이른 그런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관리비가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이 관리비를 어느 정도 연체했는지, 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관리실의 어떤 그 관리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전에서 관리비 연체 금액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대부분 포함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더라. 소유자가 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할 것인가? 당연히 그 소유권 세대. 자,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을 한다면 35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할 바에는 그 비용을 이사비를 주고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얘기할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입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예측하는 것. 자, 그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것만 분석해서 되느냐, 아니면 권리적으로 뭔가 반영할 게 있느냐를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업의 그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협의해서 내버릴 것은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대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 수리된 집도 있고 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평행대, 자, 2억 3천, 2억 2천, 2억 4천, 뭐 2억 3천. 자, 2억 2천에서 2억 4천 사이에 호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실제 신고 거래가를 보면 최근에 2억 1,500, 2억 2,500. 실제로 뭐 2억 2천대에는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호가와 거래 내역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억 3,600도 있는 거 봤을 때, 2억 4,800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근래 호가와 실제 거래가, 이런 것들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층의 대상물의 가치, 거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감정은 2억 4,900이다. 조금 호가나 실거래가보다는 한 1, 2천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는 2억 1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인근 낙찰 사례, 자, 그것을 분석해 봅니다. 그 중에 두 개를 분석해 보면, 자, 네오스포와 한솔 폴라리스, 유사한 아파트입니다. 네오스포는 똑같은 거고요. 자, 보니까 99년도, 05년도 전용 면적 18.1평과 22.4평. 하나는 네오스포는 3차에 낙찰됐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과 똑같은 3차까지 유찰되었다. 그리고 낙찰이 되었다. 그때 27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7명의 입찰자, 네오스포. 건축년도 99년. 실사용자만으로는 기록될 수 없는 경쟁률입니다. 자, 27명 중에는 반드시 투자자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시장에 싼 게 없는가를 살피고 있는 경매 투자자들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분석하셔야 된다. 자, 그것을 말해주는 흔적입니다. 자, 감정가 2억 1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7천, 그때 낙찰은 1억 6,585만 원. 한솔 폴라리스는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7대 1이었다. 자, 7명 정도 입찰이 들어왔다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입찰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는 경쟁자 수고, 실거주자만으로 경쟁했던 투자자가 섞여 있던 간에 어쨌든 수요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경쟁률이다. 2차까지 가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다. 시장의 수요를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2,300.
그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이었고 낙찰가는 1억 9,099만 원. 이 가중평균 구하면 96.32% 됩니다. 자, 하한가 2억 1천을 적용하면 자, 2억 377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가격을 조금 넘어서죠. 넘어섭니다. 그리고 상한가 2억 2천을 적용하면 2억 1,300까지 갑니다. 2억 300에서 2억 1,300. 지금 현재 최저가가 2억 뭐 100 얼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한가 적용이든 상한가 적용이든 일단 낙찰가는 2차의 최저가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물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예상 비용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2억 1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발생할 것이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자, 이사 비용 300 정도는 포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억 1,570 정도의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유찰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 그렇게 되면 2차 가격은 넘어갈 것이다. 자, 이것이 그동안 있어 왔던 인근 낙찰 사례의 예상되는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참고하셔서 예상 낙찰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